안녕하세요. 감각운동실의 이쌤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기다리신다고 해주신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이제 이야기가 사람의 몸은 아이들이 발달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분리되어 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몸은 팔도 따로 만들고 저 공장에서 팔 만들고 이 공장에서 다리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뭐 나사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하나의 세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져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육이라는 것도 장기라는 것도 그다음 뇌와 신경이라는 것들도 모두 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릴 때는 금방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움직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부터는 몸이 그렇게 꽁꽁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몸이 묶여 있게 되면은 당연히 움직임이 되게 어설퍼지고 기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발달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에 굉장한 방해물이 되죠. 방해물이 되는데 우리 몸이 지금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를 단계별로 이제 나누어 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상지선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지 부분 얘기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장기나 배변이나 이런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지금 오늘은 일단 일부 제가 올려드렸던 상지 기능이에요. 제가 상지의 구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지, 왜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소근육 움직임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손만 보시거든요. 손을 잡을 수 있냐 없냐. 근데 이 손에 있는 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은 손에 또 있지만 손뿐 아니라 여기 팔꿈치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많고 이 팔꿈치의 움직임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위팔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위팔에 있는 근육과 가슴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 뒤에 날개뼈 주변으로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팔을 감싸고 있는 근육 등 상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발달이 오히려 다리 발달보다 더 까다롭고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지는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접고 찍고 뭐 색칠하고 이런 듯한 소근육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정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이 똑바로 딱 서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보면 머리와 몸통, 그 다음에 골반과 다리 전부 다 이렇게 일직선 배열이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어깨는 달라요. 어깨는 꼭 십자가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서 내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깨선이에요. 이 어깨선이 옆으로 딱 형성이 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잃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 팔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팔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많이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는 이 어깨선이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어깨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게도 머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목 뒤로 연결되는 근육선들 그림 제가 띄워드렸죠. 이제 그 그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깨는 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머리 움직임에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주변에 이제 상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이 갈비뼈의 앞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복부로 이어져서 골반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들은 또 뒷면에서 봤었을 때는 뒤에서부터 여기 뒤에 있는 골반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부분에서 이 상지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있어요. 이렇게 꼬여지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도 있어요. 이 근육들 같은 경우에 이 어깨 선이 이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근육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면 아이는 머리 움직임도 좋아지게 되면서 전정감각도 발달이 잘 되게 되고 시각 처리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어깨선이 만약에 너무 심하게 무너지게 되면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연코 소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근육과 협응적인 부분들도 다 같이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개선을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다양한 부분으로. 그래서 분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상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상지가 구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상지의 구조입니다. 상지라고 했을 때 보통 어깨 움직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 어깨의 움직임들을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보시는 게 여기죠.
어깨는 요것만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어깨의 움직임은 혼자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시면서 여기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쇄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뒤로 뒤집어졌다가 앞으로 굴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움직이고요. 뒤에 날개뼈도 보면 앞으로도 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그리고 이 날개뼈가 이렇게도 기울어지고 이렇게도 기울어지고 앞쪽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어깨의 움직임은 세트로 움직여져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넥타이 형태로 되어 있는 흉골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요게 손가락이 쇄골이고 뒤에가 만약에 날개뼈라고 하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위가 어깨를 움직여주는 뼈가 딱 끼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갈비뼈 위에 탁 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져서 얘들이 얹어진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뒤로도 할 수도 있고 위로도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양한 움직임들을 할 때 많이 쓰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얘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지 않고 묶여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엄마가 굉장히 작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굉장히 꽉 끼어요. 꽉 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방을 입었는데 팔도 꽉 끼고 여기 가슴 있는 데가 너무 꽉 끼어요. 이렇게 등 뒤에도 너무 타이트해요. 내 옷이 아니라 너무 작아요. 이런 작은 옷을 입고 엄마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셨을 때 여기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러면 어깨가 단독으로 몸통이랑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은 몸통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손을 저기까지 더 뻗을 수가 있고 그다음 뒤에까지도 아주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붙은 채로 굉장히 몸의 움직임 범위가 커져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내 몸통이라고 하는 내 머리와 연결되는 이 세로로 이렇게 축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머리 움직임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가 따로 떨어져서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자리로 옆에 수평으로 딱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일부에서 올려드렸던 글 중에 밑에 예시에 있던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통은 이렇게 머리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이 어깨가 수평의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듯이 뭔가를 미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고 있으면 이 어깨 자체가 굉장히 둥글게 되죠. 둥글게 되고 이 어깨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밑으로 많이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혔을 때도 어깨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요. 어조비 형태처럼. 옷을 입어도 옷태가 되게 안 나요. 어깨에 있는 데가. 팔이 항상 남아요, 여기가.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오게 되면서 갈비뼈는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도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겠죠. 기울게 되면서 이 몸통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이렇게 수축 형태가 굉장히 많이 강해져요. 이렇게 수축의 형태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얘들이 그냥 엉겨붙어 있는 거죠. 완전히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갈비뼈를.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척추의 움직임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고 있으면 이 아이는 허리를 제대로 펴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정면을 보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어깨 쪽에 긴장도가 되게 높은 친구들은. 이 어깨 쪽의 긴장도가 높아서 척추의 움직임이 방해가 되고 갈비뼈 움직임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중에서 목소리 톤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갈비뼈 주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면 목소리 톤 자체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너무 거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호흡 근육들을 묶어버리거든요.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 어깨 움직임과 가슴의 움직임은 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깨와 갈비뼈가 똑바로 서 있는지, 우리 아이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아이가 많이 앞으로 기울었는지, 뒤로 많이 넘어가 있는지, 너무 이제 새가슴처럼 이렇게 올려서 넘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어깨가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움직임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어깨가 너무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붙어버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몸통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앉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굽어지게 됩니다. 특히 W 자세로 앉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몸 전체를 둥글게 말게 돼요. 둥글게 말게 되면서 뒤에 척추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소근육 활동들을 할 때도 내 몸이 이만큼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많고 아이들이 연필 같은 거를 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필을 잡거나 뭔가 말주 뭐 껍질을 뜯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어깨가 가만히 있고 따로 떨어진 채로 손에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직도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로봇을 조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의 움직임을 손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쭉 가보잖아요. 어깨가 뭐 덜덜덜덜덜 거리고 있어요. 어깨에 손을 얹어 보시면 아세요. 친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어깨에 손 싹 얹어 보세요. 얹어 보시면 어깨가 꽉 힘을 주고 손에는 힘이 정작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돼요. 몸통과 상체가 분리가 돼야 되고 이 팔꿈치 이하의 팔이 분리가 돼야 손목만 쓰는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월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소근육으로 하는 것들이 뭐 젓가락질이나 가위질이나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아니고요. 손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이쪽에 힘이 되게 강한 경우가 많아요. 강한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특히 또 어깨가 앞쪽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미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내밀고 미는 게 더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뭔가 친구를 밀어버린다든지 내가 발달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건 아이들이 당연한 거겠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밀어버린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자꾸 먼저 가요. 친구한테. 하고 사람들한테 좋다고 표현할 때도 내가 먼저 뭔가 물어보고 간다든지 아니고 손이 먼저 자꾸 가버려요. 가서 툭 건드린다든지 툭 때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요. 여기가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잘 되질 않아요. 팔꿈치하고 손목 있는 데까지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살살 만지고 살살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퍽거린다든지 이러면서 나는 좋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때리는 동작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앞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펴주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이 더 발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굽혀서 당기는 게 아니라 굽혀서 당기는 움직임보다는 밀어서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뭔가를 떨어뜨리고 손을 던지고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이런 듯한 행동들을 조금씩 많이 해요. 많이 하게 되면서 친구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어지겠죠. 이어지는 거고 어깨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몸을 붙이고 있는 게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들이 겨드랑이를 잘 쉽게 부드럽게 떼지를 못해요. 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걷는 동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팔이 가볍게 흔들리는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고 팔다리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협응적인 움직임들을 할 때도 아이들이 협응이 부드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몸만 위로 수직으로 띄어야 되는 줄넘기 될까요? 잘 되지 않죠. 이런 친구들은 더더욱더 팔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미숙하게 발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작이 되게 어설퍼요. 어설퍼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것들, 엄마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항목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사실 그런 항목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내 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이 감각을 처리하는 근육들도 줄어진 상태로만 계속 감각을 처리하게 되니까 어떤 근육은 늘어진 상태로만 감각을 처리하게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이 협응들이 잘 되지 않죠.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이 다들 그룹화를 만들어서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들 할 수 있게 해서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원리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가슴도 이렇게 많이 짧아져 있고요. 어깨도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어요.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몸통을 똑바르게 세우고 팔을 뒤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리를 제가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깨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서 짧아져 있고요. 복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깨가 따로 몸통이랑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깨가 몸통이랑 따로 떨어지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겨드랑이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으쓱을 시켰을 때 친구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거든요. 엄마가 느껴지실 거예요. 손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당기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위로 올려서 몸통이랑 같이 분리가 될 수 있게 떨어뜨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넣으시고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은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넣은 채로 아이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다리 올려볼까? 영차! 이렇게 드는 친구들 있거든요. 다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 어깨가 따로 스트레칭이 잘 되지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를 내릴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친구를 이렇게 쭉 들어줍니다.
아이들마다 이렇게 세게 위치를 잡고 있는 친구들마다 이게 풀리는 시간이 달라요.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친구들이 겨드랑이가 위로 딸려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채로. 근데 아이들은 정적으로 있으면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주시는 게 좋은 거는 몸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딱 든 채로 이렇게 흔들흔들도 해주시고요. 아파? 흔들흔들도 해주시고 이렇게 빙글 돌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이 부분을 펴주실 수 있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 만약에 짐볼이 있다면 이 짐볼을 이용해서 친구들의 이제 몸을 펴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가 짧아져 있고 이렇게 많이 당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복부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앉아서 뒤로. 복부가 많이 짧아져 있다면 가슴이 자꾸 앞쪽으로 딸려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어깨를 펴주려고 해도 잘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짐볼을 여기 허리뼈 있는데 두시고 이렇게 눕혀서 친구들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선 시간이 많으시니까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오래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에 로션 같은 것도 좀 많이 발라주시고 엄마하고 로션 바르는 놀이 한다면서 이렇게 조금씩 문질러 주세요. 아이들을 따뜻하게 피부하고 접촉해서 따뜻한 온도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배가 어느 정도 풀렸다는 느낌이 드시면은 허리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허리뼈로 넘어가서 가슴이 이렇게 많이 당겨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팔 자체를 당겨져 있고 아이가 팔을 밑으로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깨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당기고 있는 쪽을 바깥으로 늘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내려가 있는 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을 위로 쭉쭉쭉 당겨서 엄마가 이렇게 당겨주시기도 하시고요. 으이씨! 시원해! 이렇게 당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많이 벌려서 이렇게 가슴을 많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친구들 이런 것들 할 때 한번 해줄 때 20초 이상 한 동작으로 20초 이상으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개별로 틀리니까 그런 운동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엄마가 보시고 난이도를 맞춰서 해주시면 이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지선이 몸통과 분리되지 않고 묶여버렸을 때 아이들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간단하게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시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제 휴대폰 번호로 개별로 문의 주셔도 되세요. 그러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는 2편을 준비할 건데 하지편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틈틈이 할 수 있게 제가 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